양관에 왔습니다. 양관은 기원전 1세기 한무제 시기 때 건설된 거고요. 한나라 때 지어진 최초의 해관이라고 합니다. 서방과 교류를 할 때 여기가 그 해관 역할로 첫 번째 관문 역할을 했고요. 실크로드를 간다고 하면은 이 문을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사람들이 실크로드를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는지 그 길 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시안이에요. 시안인데 저희가 있는 데가 위먼간 양광이죠. 여기를 통해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르무치 투르판 통해서 나간 다음에 우르무치 지나고 여기 밑에는 인도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 가지고 페르시아 그때 서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빨간색이 기원전 139년에 처음에 간 길이래요. 이 앞에 보이는 게 진짜 그 나라 시기에 섰던 양광 관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터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와, 그래 높은데요 생각보다? 와, 되게 잘 표현했다. 병장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 같은 거죠. 방. 아, 옛날에 이제 성벽을 보호하려고 이런 걸로 만들었나봐요. 뾰족하다.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올랐을까? 적들은 충노적들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무기도 사용했고, 이런 무기를 끌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난 대단하다 느끼는데. 저기가 옛날에 공수대고요. 한 10km 정도 연기랑 불로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가 이제 양관. 진짜 봉수대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봉수대를 지나오면은 드넓은 사막이 보여집니다. 저희 끝에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설산이 보입니다. 저게 구름이 아니라 저게 티베트 지역이거든요. 티베트 지역 설산까지 찍은 거예요. 생각보다 아쉬운 거는 남겨져 있는 문화 유적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 성벽, 그리고 몇 가지 벽, 그 다음에 봉수대, 그리고 실제로 다녔던 길들, 이게 전부인데, 생각을 해보면 한 2000년 전에 만들었잖아요, 여기가 한나라 때. 그리고 북송 시기 11세기 되면은 실크로드를 이용하는 횟수가 점점 더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바닷길이 더 발전하게 되면서 실크로드를 점점 이용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관리가 이제 예전만큼은 덜 됐겠죠. 그런 점이 아쉽기도 한데, 이런 데를 몇천 년 전에 만들었던 데를 제가 와보니까 신기하긴 하네요. 옥문관의 한장성 유적 왔습니다. 한장성 유적은 저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옥문관의 성벽이라고 합니다. 이게 현재 5km 정도 유지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 세계 최고 긴 흑장성이라고 합니다. 진흙이랑 버드나무 가지랑 해가지고 엮었대요. 그래서 바람의 풍화를 이길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유지가 된다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옥문관에서 볼 사이트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쪽에 있는 이 한장성이랑, 그 다음에 저 한대 에스덤 봉수대인데, 저게 지금 현존하는 최고 보존이 잘 된 봉수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이트는 서쪽 끝에 있는 대방산성이라는 데인데, 대방산성은 그 여기가 군사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의 먹을 식품이나 그런 걸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중간에 옥문관 정문이 있습니다. 옥문관은 실크로드의 북문을 담당을 했고요. 양관은 남문을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북문이 충노족 예방하려고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이 생각보다 남쪽보다 더 커요. 여기가
한대 옥문관 본진으로 추정되는 성곽이래요. 아까 저희 양관 갔다 왔잖아요. 양관은 성인데 여기는 진짜 그냥 암벽같이 생겼어요. 여기가 지금 가이드 설명을 들어왔을 때 여기가 들어오는 문이고, 문에 들어왔을 때 여기 안에서 해관 작업을 했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1층 총 2층으로 되어 있었다고 예상이 되고, 1층에서 확인하고 2층에서 도장 찍어주면은 다시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면은 해관 작업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걸 두껍게 사막 한가운데 만들어 놓은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실크로드의 남문인 양관과 실크로드의 북문이었던 옥문관까지 살펴봤습니다. 중국 시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장자 유럽 로마까지 연결되는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둔항의 두 경계를 살펴봤는데요. 2000년이 지난 세월이어서 많은 건 남아있지 않지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너무 뜨거워요. 난 저걸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해. 운이 좋게 한 사람 5원이면 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얘가 막고굴이 그 보호를 위해서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하루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사전에 예약이 필수고요. 저는 트립닷컴에서 11시 반 표를 예매를 했습니다. 예매를 하면은 저런 매표소에서 제 여권을 가지고 표를 바꾸면 됩니다. 여기 둔항 같은 경우는 모든 관광지가 실명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꼭 가져와서 표를 꼭 교환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구랑 보는 데가 거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광지는 그 차 비용을 따로 받는데 물어보니까 이 비용에 포함이 됐다고 하네요. 개꿀? 直接进排队就可以了呗. 와, 지금 11시 반 타임 사람들 다 모였나봐. 진짜 바보였어요. 저는 이 줄은 다 사람들이 표를 못 구해가지고 음급표를 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정상으로 샀잖아요. 근데 안 찾아보고 와가지고 저는 줄 안 쓰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왜 기다렸는지 30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플랫폼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응급표가 아니라 이런 정상표입니다. 정상표이면 기다릴 필요 없이 다른 입구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첫 번째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도 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현저히 줄죠. 정상표랑 긴급표 있는데 입구가 다른가 봐요. 오호, 좋다. 진짜 사막 한가운데 지었네요. 아까 설명드린 바에서는 낙준이라는 승려가 명사산 그 사막을 지나갈 때 그 지금 막고굴 위치에 금빛을 봤대요. 근데 이게 부처님의 뜻인 줄 알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굴을 파고 수행을 한 거죠. 그게 막고굴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게 서기 366년이라고 합니다.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중국에서는 불교가 되게 성행을 했대요. 왕조도 믿고 일반 백성들도 믿어가지고. 그래서 한 1100년 동안 불교가 성행을 하면서 막고굴도 그때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4세기 이후 그 실크로드가 쇠퇴를 하면서 막고굴도 점점 쇠퇴를 했고 현대에 들어서 다시 발굴됐다고 합니다. 지금 항굴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줄 서서 들어가네요.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데도 너무 더워요. 여기 올 때는 진짜 여름에 올 때는 자외선 차단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씨, 왜 기다렸냐. 이것도 다 중국인이고 저는 외국이다 보니까 저기 들어가면은 외국인 전용 해설사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해주시는구나. 안녕하세요. 네, 한국이시구나. 두 명이라고. 최소 2명이래요? 맞습니다. 저 여기 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줄을 기다릴 필요가 없구나. 외국어면은 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 오면은 언어가 있습니다. 최소 2명이면 들어간다고 하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입장. 我等了那好久。对，我们等了你好久。 아예. 两个都在逼韩语。 아, 啊，两个，有两个。 와 한국어. 谢谢. 한국어로 들을 수 있다니 너무 좋다. 29번 석굴을 보고 왔는데 이게 개인 소유였대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은 점점 더 커지고 그 돈이 없으면은 굴을 작게 파는데 저기가 파란색 염료랑 하늘색 초록색 염료를 썼는데 초록색은 터키서 그리고 하늘색은 사파이어를 사파이어를 사용했다는데 너무 신기하네. 안에 사진을 못 찍어서 아쉽지만 저기는 보존이 아주 잘 돼 있다고 합니다. 방금 335번이랑 337번까지 봤거든요. 여기는 고구려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한테 인기 있다고 하네요. 방금 여기가 249번인데 그 북이 후기 때 만들어진 동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안쪽에 고구려인들이 수렵도 하는 모습처럼 그려져 있어요. 어떤 나라 관광객이 오면은 그 나라 관광객한테 입맛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화 보면은 이제 얼굴이 뜯어져 있는 벽화들이 많은데 그거는 1920년도에 이슬람 문화권에 들어오면서 다 불교에 얼굴을 다 때려 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총 5개 언어를 제공하고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예매하면은 한국어를 편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표가 중국 사람들은 한정수량이래요. 근데 한정수량인데 가격이 238원이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꽤 열었는데요. 근데 258원, 20원 비싼데 20원 비싼 가치를 합니다. 중국인들보다는 여유롭게 예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용 가이드가 중국인은 30명부터 시작을 해서 30명의 한 팀으로 해서 가이드한테 뭐 질문을 따로 할 수는 있겠지만 자유롭게는 못하죠.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팀이 워낙 작다 보니까 자기 언어로 궁금한 걸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게 다 응급표 줄입니다. 저희는 이제 창고이표, 일반표 그 가이드랑 따라가지고 보는 건 끝났고요. 가이드 말로는 8개 보고도 시간이 나오면은 열려있는 동굴 들어가서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표 같은 경우는 응급표 쪽으로 넘어가서 응급표가 볼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응급표 사람들은 이쪽으로 와서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표도 응급표랑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일반표가 응급표 쪽으로 넘어가면은 다시 일반표 쪽으로 못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표에서 볼 수 있는 걸 최대한 보고 난 다음에 응급표 넘어가서 응급표 사람들이 보는 큰 불상들 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곡을 메인 타워입니다. 여기가 긴급표 쪽에 있어가지고 긴급표까지 구경 다 하고 나오신 다음에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순환 막고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